All right, good morning, good afternoon, everyone. Welcome to this webinar.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은 에어센스와 스위스 업체인 플라이빌리티하고 웨비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호스트 역할 하는 아브라함 이사라고 하고요. 제 앞에 계시는 이기고 이사님이 발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이빌리티 담당자들은 이제 닐스하고 루시안은 저희를 이제 Q&A 시간 때 서포트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발표할 때 한 20분 동안 이제 엘리어스 2 대한민국 국내 사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Q&A 시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웨비나 순서는 우선 에어센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오스2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기술적인 사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사용 사례 위주로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요 실적하고 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 지금 LG화학 설비검사 분야에 드론 분야에서 지금 단독으로 노미네이트가 되고 있고요. SK 울산에너지에 지금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설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롯데정밀화학 액상 소각로 검사도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남부발전 산하에 있는 보일러 점검도 두 군데를 마쳤습니다. 하동발전소가 그 중에 하나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공항공사 지하공동구에 있는 배관 점검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저희 실적을 갖고 있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는 하가리교, 이사대교, 팔당취수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민간발전소인 GS EPS 보일러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삼성전자에는 장비를 직접 공급을 했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십니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제주 항공박물관 보소지역 시설물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고요. 우선 저희 회사는 이제 드론과 다양한 페이로드를 이용한 원격 탐사 분야에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와 다분광 센서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엘리오스를 활용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엘리오스2의 기술적인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엘리오스가 화면에 지금 그림이 보이고 있고요. 엘리오스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겉에 외골격이 있어서 외골격 드론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충돌 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상에 4K 카메라를 지원하고요. 또한 열화상 카메라도 160 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오스 같은 경우에 그 두 번째 거, 그 인투이티브 투 플라이라고 그래서 GPS 장치가 없더라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호버링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론의 4군데에 복합적인 센서 조립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과 Fc 간의 연산작용을 통해서 GPS 장치가 없더라도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카메라는 FHD급의 화질을 그 GCS의 태블릿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간접 조명 그리고 앞쪽에 직접 조명 장치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두운 공간 속에서도 그 확실한 이미지들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리오스 2에는 이전 엘리오스 1에는 지원하지 않던 여기 이제 보시면은 USB-C 포트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촬영 후에 손쉽게 데이터들을 노트북 등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엘리오스 전체 모듈 자체가 모듈화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센서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프로펠러들을 손쉽게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분석 소프트웨어인 인스펙터를 무료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이제 그 시속 한 6m/s으로 비행을 하다가 충돌하는 테스트를 재현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접철식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의 충돌에서도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모듈을 파손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 왜 이 드론이 여기 보시면은 드론의 지름이 40cm입니다. 외골격의 지름이 40cm인 이유는 이 사실상 산업 환경에서 쓰고 있는 맨홀들이 대략 20에서 24인치 정도의 지름을 갖고 있고요. 이런 맨홀 안쪽으로 이제 드론을 집어넣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드론의 지름이 40c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드론이 개발된 목적이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은 밀폐되어 있거나 또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작업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전파 송수신 능력은 필수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모크 스택 또는 하수 암거 그리고 터널 그리고 건물 내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조난자 탐색 활동 등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정적인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그 특별한 기능이 엘리오스 1에 없던 이제 디스턴스 락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두운 시설물 내에 어떤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요구되어지는 기능이 보통 대개의 경우에 이제 상하 또는 좌우로 쭉 연결이 된 용접 부위나 리베팅 부위를 촬영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엘리오스 2가 출시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디스턴스 락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피사체로부터 특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쭉 따라서 상하 좌우로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일러 안이라든지 시설물이 복잡한 구조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이제 조명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공간에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조명 장치와 간접 조명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명의 경우에는 총 10,000루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드론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4K급 카메라, 방송용 화질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이미지도 같이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메가픽셀급의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고요. 그 10분의 비행 안에 35개의 POI, 즉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는 160, 120 해상도에 가로 160픽셀, 세로 120픽셀의 그런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비계층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온도는 잴 수가 없고요. 어떤 정성적인 분석, 이곳에 가스가 새고 있다, 뭐 아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 나와 있는 이 카메라 페이로드는 위아래로 90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엘리오스 1과 엘리오스 2의 좀 차이점이고요. 지금 동영상이 잘 플레이가 안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엘리오스 1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 자체가 외골격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명을 사용하면은 밖에 보시는 외골격에 반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오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케이지 하나를 이제 개방을 하고 외골격에 외골격에 페이로드를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또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설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맨 위에 있는 게 자원 회수 시설 내에 이제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소각장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서 레인지 익스텐더를 이용해서 드론을 안쪽으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가 한국 성급이랑 같이 석탄 운반선 내부의 카고 홀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창을 갖다가 창 내에 어떤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 이런 것들을 평가한 거고요. 우측에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지하 공동구 내에서 어떤 고소 지역에 지나가는 렉으로 고정되어 있는 배관들을 점검을 한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하철 터널에서 엘리오스 2를 활용한 사례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전력 그런 어떤 공급 설비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드론을 이용을 해서 터널 상부에 있는 크랙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에 대한 기준이 보통 이제 0.3mm 정도의 크랙을 볼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드론을 근접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0.3mm의 크랙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은 어떤 임시 가설물이 보입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지하철 안에 터널들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저런 곳에 이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요.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저희가 시각적인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한참 건설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뭐 저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저런 어떤 천정에 있는 크랙들에 대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가상의 그리드를 그리면서 비행을 해서
충분히 0.3mm 크랙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체육관 시설이나 아니면 박물관 이런 데서 저희가 비행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공중 부양 항공기들을 위쪽에 매달아서 이제 공중 부양을 시켜 놓은 그런 사진이고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공중에 이렇게 부양을 시켜 놓은 그런 장치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런 사이를 비행을 하면서 저렇게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고, 외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을 보여드리는 건전성 평가를 한 화면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제 포인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 저렇게 철제 구조물이 붙어 있었고요. 저런 철제 구조물의 판넬이 잘 이렇게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저 화살표로 표시된 저 공간 사이로 엘리오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사이 폭은 대략 2m 정도 되었고요. 이제 그 사이 공간을 저희가 비행을 하면서 취득한 데이터가 아래쪽에 보여지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취득된 데이터를 엘리오스를 구매하게 되면은 같이 제공이 되는 번들 소프트웨어인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판넬과 구조물 사이의 이격 같은 거리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2D 매저먼트 측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면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어저스먼트라는 어떤 탭을 이용해서 열화상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화상은 좌우 또는 상하로 포커스를 따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오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안전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런 아까 말씀드린 사이 공간의 어떤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작업자들이 족장을 쌓거나 아니면은 레페를 이용해서 이제 밧줄을 묶고 내려오는 식으로 검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했고요. 그래서 엘리오스를 활용하면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요. 또 고소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어떤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족장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가 부산환경공단에 있는 이제 지하 하수 암거를 촬영한 화면이고요. 저때 저희가 드론을 이제 암거 안쪽으로 한 150m 정도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한 화면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는 것이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는데 인스펙터 3라고 해서 이제 조만간 올 3월쯤에 출시될 기능들이고요. 여태까지는 사실 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행한 처음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서 POI, 즉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마킹을 해놓은 부분의 위치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인스펙터의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POI를 설정해서 2D 매저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S가 수신되지 않는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오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선 시간적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검사 시간,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제 하수암거 같은 경우에 유독 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작업자들이 저 안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안전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후처리 소프트웨어인 픽스4D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한 거고요. 요즘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도 손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 어떤 공동 체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고요. 저희가 이제 문의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부에 어떤 철제 구조물이 위에 하중을 다 떠받치고 있는데 저 가운데 쪽을 보는 게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떤 고소차를 체육관이나 실내 시설물 안에 진입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엘리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저희가 엘리오스를 이용해서 취득한 화면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취득한 화면만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인스펙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런 부분들을 4K 화질로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그런 2D 매저먼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화 현상이나 너트 풀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엘리오스를 활용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어떤 안전 문제도 충분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고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에 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오스 활용 사례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열화상에 대한 사례들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자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Q&A 시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들 한번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엘리오스2는 실외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런 질문입니다. 이사님 혹시 엘리오스2 실내에서도 비행 사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엘리오스2 사실은 이제 엘리오스2가 디자인된 것 자체가 실내의 진단을 위해서 고안이 된 드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에 다소 취약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설안전공단하고 같이 미사대교하고 기타 뭐 하가리교 이런 곳들에서 실제 비행을 했습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안 부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위에 질문 하나. 네, 그리고 질문 네.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좀 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S 기반의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비행은 조금 어렵고요. GPS가 없는 곳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 기술을 사용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 기술보다는 이쪽에 있는 복합 센서 조립체를 사용을 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복합 센서는 레이저 센서, 적외선 센서, 그리고 비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주위에 어떤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자기 자리를 어떤 호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kay, now maybe we can have Niels who can help us during the Q&A session. 네, 현재는 Sure. 이제 플라이트 담당자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엘리오스2 비행 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엘리오스2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Niels, we have a question related to the flight time of the drone. If you can give us some information. Okay, so basically, in terms of flight time, so the 10 minutes flight time, well, it might seem a bit low, but since you can change the batteries easily and as many times as necessary, it actually depends on the use case and how well the pilot prepares his flight plans. So basically, for industry inspection, it's not really a constraint since you can plan multiple 10 minutes flight time to cover the entire asset that are usually not like 300, 400 meters high or large. Still, to make safe and efficient flights, the pilot needs to plan very well his flight plan ahead. So the best way to know if the flight time could be a constraint or not would be for, I would say, the pilot to try it in his own plant.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그 제작사에 있는 영업사원의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엘리오스2의 배터리는 그 어떤 교환이 다 이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교환이 손쉽게 교환을 할 수 있고요. 약 30초 안에 배터리를 다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교환하면서 비행은 이제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비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령 그 장난감 드론을 어떤 거실에서 날린다고 해도 비행을 할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비행을 한다면은 분명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비행 계획에 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비행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엘리오스2 트레이닝 과정 있는지 그런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장하겠습니다. 네, 엘리오스2 트레이닝 과정은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트로덕터리 과정 있습니다. 이게 하루짜리고 입문 과정이 한 8가지 필수 비행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임이라는 과정인데요. 에임 과정, 고급 과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설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루짜리 교육은 실내 3D 매핑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이제 저희 에어센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그런 정보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온 질문 중에 한 가지 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스펙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인스펙터 2 말고 인스펙터 3가 올 3월에 런칭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서 POI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추가되었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회사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제작사에 확인을 해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중 이제 엘리오스2가 아텍스인지 그런 질문 하나 떴는데, Niels, we have one question for you. Yep. Some people are asking about whether the drone is ATEX. Okay. So the Helios 2, unfortunately, is not ATEX.
Actually, no small drone can be ATEX, given the components available for now on the market, like motors, batteries, propellers. Still 30% of our drones that we have sold are used in the oil and gas and chemicals industries, where the ATEX constraint is actually very important. So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that asset operators with ATEX constraint may face, they need to prepare the inside of their assets with traditional cleaning methods like filling with it nitrogen in order to make safe flights of the drone within their assets. 예, 제가 지금 저희 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저희가 석유화학 업계 쪽에서 이런 방폭 기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이제 방폭이 되는 드론은 소형 드론 중에는 그런 드론이 없고요. 우선 환기를 시키거나 뭐 나이트로전 가스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가스 탐지 센서를 이렇게 어떤 드론에 장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엘리오스 2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비행을 하는 M200이나 M300처럼 페이로드를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특정한 물체를 부착하시게 되면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We have one question related to automated flight. 이게 자동 비행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내가 했어. Yes. Actually, we have some questions related to like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drone. One of the question, there's one question. Is Flyability planning to develop like a smaller version of the drone? 혹시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So unfortunately, for now, we are not planning to build a smaller version of the drone. And for future plans, of course, indeed, we are working on going closer to automated drones. But this may happen in like 2, 3, 4, 5 years. It's a long-term research and development. Okay. 또 여기 질문 사항 중에 추가 센서를 장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선은 뭐 엘리오스 3가 1년 반 정도 후에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어떤 뭐 그게 열화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될지 아니면은 무슨 가스 센서가 추가로 탑재될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제작사에서 함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한 개 아니면 2개 더 답변해서 그다음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o we'll answer maybe 1 or 2 more questions and then we will end this Q&A session. 네, 마지막 질문은 저기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중에 SDK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그런 가스 운반선이나 이런 데 복잡한 어떤 배관이나 이런 곳을 날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뭐 어떤 소스를 열어서 SDK가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제작사가 어떤 FC에 대한 소스를 알려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